예, 소개받은 공보이사 김재학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목처럼 지역병원협의회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만 한 길이란 주제인데, 사실 이 내용 자체 굉장히 재미없는 주제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역병원협의회를 자랑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특히나 재미가 없어서 좀 다른 내용을 좀 섞어봤습니다. 그 내용의 역사적 관점에서는 보건의료의 방향성을 좀 섞어서 지역병원협의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 자체가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이 아니라 걸어가야만 하는 길인데, 뭐 걸어온 길은 이제 주로 이제 과거, 지난 이제 지병이 했던 내용들이고, 걸어가야만 하는 길은 이제 의지가 표현된 필연적 내용을 주관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걸어온 길을 바탕으로 해서 걸어갈 길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지병이 했던 일들을 보면 여기 적혀진 것처럼 실손의료보험 청구와 참석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몇 년 전에 문제가 있었던 페인스크럽러 관련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병협 정책 오픈 토론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양심사 측에 관련하여 자문회의 참석을 했고, 이러한 것들의 문제점들과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협 내에 있는 중소형 탈리기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당직 규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CT, MRI 이런 걸 포함한 이제 특수리 장비의 동의병상에 대한 이제 완화를 요구를 했었고, 간호등급제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제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소통협의체 회의를 참석을 해서 뭐 일부는 관철되고 또 일부는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일부는 기각이 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점들에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협 내에 있는 의료기업 합리화 TF 회의를 참석을 해서 또 이제 전달책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을 다뤄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지역병원협의회 회원 이익 사업을 위해서 의료 폐기물 업체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공동구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경기 북부지회, 그리고 경기 남부지회, 전남 광주지회, 그리고 부산지회, 서울지회 등에 대해 참입 총회가 계속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국회 용천을 개최를 했고, 중소변 역할론을 강조를 했으면서 간호인력 수급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CT와 초음파에 대한 공동구매가 추진이 되고 있었고, 지금 세 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달에는 의협 내 대한의사병원장 협의회 발대식이 있었고, 이것이 정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파업에 참여를 했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조지 오웰의 1984년을 보면 과거를 지배한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한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역사의 속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는 이제 객관적이고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과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실증주의 사실적 기술에 바탕을 하고 있는데, 역사를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큰 오산이고 해석하기이기 때문에 현실 주류 사가들에 의해서 계속 주관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미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화전쟁이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역사전쟁은 과거를 지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병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또는 우리나라 현재와 또 과거에 이루어지는 의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를 지병협이 걸어온 길을 옳은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향성이 있긴 하지만 제가 많이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나그네 옷을 벗기는 방법인데, 이소부화에서 주는 교훈처럼 햇살이 필요한 건 당연한 일이긴 하겠죠. 하지만 의료에서 무지한 또는 이제 두세 살 어린이들이라고 한다면 이 바람이 오는 것인지 햇살이 오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 주류의 사람들이 의료 관리학자들은 바람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옳지가 않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지금 이제 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의료진들 체계가 개선이 되고 나면 지역병원 이제 특히 중소병원들은 어떻게 될지 참 관심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네 가지 형태로 재편되지 않겠나 싶은데 주로 이제 시골 지역이나 아니면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점형 병원, 그러니까 지역 중심의 이제 종합병원이 유지가 될 것이고 현재 이제 많은 전문병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병원들은 전문병원화, 특성화병원화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행하고 있는 요양병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병원들은 커뮤니티 케어 일환으로 이제 입원 환자를 위한 동네병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정책적 변화 자체가 중소병원의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병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병원들에게는 몰락의 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병원 협의회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지역병원 협의회가 왜 생겨났는지 또 앞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존재 증명이 필요하게 되고 기존의 병원과 기존의 단체들과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병협 자체가 이제 중소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고 기존 기성 단체들 특히 이제 의협과 병협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중소병원에 대해서 사실 무관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병원의 어려움의 원인을 기성 단체들이 타협을 주로 선택했다고 하면 지병협은 해결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로 생겨나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의 원인 자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겠죠. 이 원인에는 이제 정책과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과 규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부에서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퇴출론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저희 이제 지역병원 협의회가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정책에 대한 지병협의 역할 자체가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정책으로 나는 자체가 색채를 띠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먼 미래에 본다라고 하면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미뤄집니다. 사실 이런 이제 문제들은 지병협 자체가 이제 의협, 기성단체들, 의협과 병협과 이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관계 설정에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이제 중소병원 자체가 이제 의협이나 대형병원 이제 병협에서 배제돼 있었고 대형병원 특히 이제 대형병원 이제 병협과 중소병원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밖에 없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지병협이 탄생되어서 이 지병협이 중소병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달에 이제 대한의사병원장 협의회가 의협 내에 산하단체로 이제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의협은 병원의 일부를 품을 수 있게 돼서 개원이뿐만이 아니라 병원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대표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병협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병원장 출신들의 의사들이 의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협 내에서 병협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역병원협의회는 규제철폐를 노력을 해야 되고 중소병 역할을 강조해야 되고 위상 강화를 위해서 정책을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이제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실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1945년 해방 이후 의료에 있어서 5가지 역사의 사건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은 5가지인데 77년에 이제 의료보험제도가 시작이 됐고 이게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고 이것이 89년에 전국민 확대가 되었고 2000년에 의약분업 그리고 17년도에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보장성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45년도에 해방이 되면서 있었던 지금의 체제를 만들었던 이념 투쟁이 더 큰 문제일 것 같고 오늘은 이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5개 중에서 아래 2개 의약분업과 보장성 가격 정책의 진행은 사실 같은 세력에서 주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관성을 가지고 밀어붙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러니까 45년도 해방공원에서 그 우익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의사들의 자유도, 그러니까 의료의 자유도가 이만큼 좀 높았다고 하면 점점 감소하고 있고, 그래도 아직은 이 정도의 그 자유도가 남아 있지만 지금 노력에 따라서 좋아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유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률을 본다라고 하면 점점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좀 의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이제 아주 옛날부터의 생각을 보게 되면, 그 조선 시대에는 이제 국가주의 의료 체계를 지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교의 성리학계 세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의치국, 그 대의가 국가를 치료한다, 왕이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이제 해민서나 활인서 이런 해민국 같은 이제 조직들이 만들어졌고, 대의에서 의원들이,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는 의원들은 소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중인들 정도가 할 수 있는 천대받는 직업이었고, 이때 역사들을 보게 되면 그 중인들이 글을 잘 못 읽었기 때문에 양반들에서 굉장히 멸시를 받았고, 그 치료를 잘 못했을 때 그 가혹과 형벌도 많이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좀 더 현대로 오고 서구를 바라보게 되면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주로 이제 영국과 유럽에서 일어나게 됐을 때, 이때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살기 때문에 감염이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 인펙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 좌파와 우파가 좀 많이 다르게 되는데, 그 엥겔스와 버초 같은 이제 그 좌익계에서는 이 질병의 원인 자체가 계급 구조와 관계가 돼 있고 자본주의 모순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제 최도익 같은 사람들은 이런 그 질병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그 빈곤의 원인이 질병 발생을 시작을 하고, 질병은 노동력과 생계수단을 상실해 빈곤해진다. 따라서 이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생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그 공중보건학을 들고 나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제 19세기의 상황은 20세기로 접어들면서 감염병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 영양 상태가 개선이 되면서 넌 인펙션 디지로 넘어가게 되죠. 주로 이제 뭐 캔서나, 아니 그렇지 않으면 카디오바스쿨러 디즈, 얼서 이런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디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약들도 많이 복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그 비감염성 질환 자체가 누구의 원인이냐라고 했을 때,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본인의 잘못이다라는 이제 희생자 과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교정이 중요해지게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예방보다는 이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진단과 치료 중심의 이제 현대식 의료 자체는 그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삼자 진료 방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삼자 진료 방식은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보험인데, 미국은 사적 보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유럽에서는 주로 이제 국가적 형태의 보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 미국이 1920년대, 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그 노동조합의 힘이 굉장히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 노조의 강한 힘 자체가 국가보험 형태로 하게 되면 그 노동조합의 영향력 자체가 국가에 뺏길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 운영 자체 보험 체계를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결과로 해서 현재의 미국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일부에게는 지옥이 되고 일부에게는 천국이 되는 그런 미국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영국에서는 이제 좀 다른 변화들이 있게 되는데, 그 사실 우리나라 의료 자체가 영국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등장 형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이제 영국의 NHS, 내셔널 헬스 서비스 자체는 1948년에 시작이 되지만, 그 전에 현재 우리나라 국민보험 같은 그 NHI가 도입이 됩니다. 이 영국식 그 NHI는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전 국민에게 해당되지 못했고, 부양가족을 제외하고 노동자만 해당이 되고, 그리고 병원급이 적용이 되지 않으며 질병을 앓았던 경우는 가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나 무엇보다도 국가의 개입 국가의 재정 자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노동자들에게는 도움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그 국가관리형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자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48년에 이 NHS 시행이 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몇 가지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제 1945년 2차 제전이 종전이 됨으로 해서
2차 대전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영국은 이제 승전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넉넉한 양산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했다는 자체가 NHS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되고 이겼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보수당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을 깨고 노동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노동당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46년에 법이 통과가 되고 48년에 시행이 되는데 이때 내건 기치가 그 유니버설 컴프레hen시브 프리,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포괄적이고 무료인 의료를 지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국 의사들은 도대체 왜 이 NHS를 받아들였냐라는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는 역사적 상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과거의 교훈, 즉 NHI가 그 의사들의 수입을 올렸다라는 이제 과거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NHS가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받아들인 것도 있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45년 종전이 됨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급감하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 이제 많은 사상전들로 인해서 그 환자들이 매우 많았고 이로 인해서 병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됐고 병원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들이 이제 정전이 되고 나서 갑자기 재정적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 이것을 이제 국가에서 유상으로 몰수하는 유상으로 국유하는 방안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 유상으로 국유하게 되면 각각의 병원들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영국 의사협회 이제 일반적인 의사들은 이런 조건들을 이제 내걸었습니다. 진료는 예방과 진료를 모두 포함해야 하고 환자들은 일반의 진료를 받고 전문의로 리퍼가 돼야 하고 서비스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요구 사항이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영국 사회주의 의사 그룹에서는 약간 다른 요구 사항을 내거는데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조직해야 하고 의사는 월급을 기초로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조정이 가능한 병원 체계가 필요하고 진료비는 무료여야 한다. 여기 보면 유니버설 컴프레hen시브 프리가 다 들어가 있죠. 사실 이 자체는 이제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념적인 요구 사항인데 사실 지금 이제 70년이 지났지만 어느 쪽이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는지는 글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해방 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인물이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최영석이고 한 명은 이제 이용설 그 보건국장입니다. 최영석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적 인간이라고 많이 표시가 되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1998년 4월 28일자 조선일보에 최영석의 사망 기사가 실립니다. 사실 그 북한 인물이 우리나라 기사에 실린 것이 그 흔치 않은 걸 감안하면 북한에서 영향력이 상당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최영석은 이제 부잣집 아들이었고 동경대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를 그 완벽한 마르크스 주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46년에 자신 이제 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월북을 하게 되고 평생을 이제 북한에서 살게 됩니다. 최영석에 관한 기록이 별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신영준 교수의 그 내용 빼고는 많지가 않은데 아마 이거는 이제 비슷한 시기에 학생이었던 분이 쓴 글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좌익운동에 늘 골몰했다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46년에 조선의학의 건설에 관하여라는 글을 쓰면서 진료의 통일, 국영으로 실시, 무상진료, 그리고 교육훈련 강화, 예방의 견지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영국 의료와 굉장히 비슷한 주장이고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기도 결국 월북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세브란스 출신의 이용솔 그 교수가 사실 이제 이용솔 교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본주의의 시장 의료를 지지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 재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병원이 많아야 한다. 그 병원 설립을 민간이 주도해야 하며 환자들 부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때의 선택이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의료를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미 군정 시기 때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들어와서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이식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2003년도에 이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이제 이런 주장들이 이제 아주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병원은 공공이 하는 것이다. 병원을 보는 기관이 아니다. 공공병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병원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앞에 나왔던 주장과 일치하죠. 그 문재인 케어에 숨어 있는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급여 없앤다는 자체가 단지 의사의 수입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급여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이제 의료보험과 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가져가게 됩니다. 즉 이제 가격 결정권을 정부가 가진다는 것은 이 자체가 강력한 무기가 된 정책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책 수단은 결국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단일보험 시장이기 때문에 비급여의 소멸이 가진 의미는 결국 누군가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또는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의료계는 완벽하게 통제될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이제 승전국의 지위를 이용해서 병원을 유상으로 구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럴 만한 재정이 없죠. 지금 승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병원을 퇴출하는 방향으로 국영을 시도하고 있고, 스스로 이제 없어지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사 할당제나 지역의료병원 선정, 질관리 지원 정책들이 이런 이제 적극적인 방법 중 하나이고, 사실은 지역의사 할당제나 지역의료병원 이런 질관리 지원 이런 것들 자체는 굉장히 선한 것처럼 보이고 보편적인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별로 아름답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국가관리 의료체계 자체가 조선의 성리학적 세계관을 수용하는 것으로서 의사를 소유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그래프를 다시 보면 이용설과 최영석 시대에서 이와 같이 자유도가 높았던 시대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심에는 의료세의 전환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죠. 얼마나 많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용이 가능한 건지. 하지만 분명한 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분명히 이 중심에는 의사들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국가 관리 의료와 시장 중심 의료의 투쟁이고, 공공주의 포괄주의 부편적 의료가 자율적 집단지성을 제압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국가 관리 의료 체계가 의사를 소유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단일보험 시장이 되니 보험료 인상이 되고 보장성 강화가 되고 비급여가 없어지는 과정은 의료계의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 수단의 일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병원협의회나 아니면 이제 의료계가 해야 될 일 자체는 이 선한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는 정부 정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는 이제 이념적 투쟁을 받다는 과거를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우리의 선택이 45년도에 해방공원에서 투쟁 자체에서 이끌어졌던 선택이 올바랐다라고 주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일부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공공의대나 공공성에 대한 공공성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의 문제를 이끌어가는 의료 시스템 전쟁에서 이 윤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